자, 선생님들, 미국 라디오에서 제대로 흘러나오지도 않았던 노래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빌보드 정상에 딱 꽂혔거든요. 그것도 영어가 한 줄도 안 들어간 우리 한국말로 부른 노래가 말이에요. Life Goes On, 우리말로 삶은 계속된다. 이 후렴을 저 멀리 미국 사람들이 뜻도 모른 채 그냥 흥얼흥얼 따라 부르더라고요.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이거 진짜 뭔가 크게 잘못됐구나, 아니 크게 뒤집혔구나 싶었어요. 왜냐면 이런 일은 원래 벌어질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한국 가수가 미국에서 상 받고 인기 얻는 것도 신기한 판에 우리말 그대로 부른 노래가 미국 애들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저는 솔직히 처음엔 이게 무슨 편집된 영상인가 가짜뉴스인가 싶어서 몇 번을 다시 확인했다니까요. 근데 다 진짜였어요. 자, 그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분하게 뜯어볼게요. 오늘 제가 파헤쳐 볼 건 딱 하나예요. 2020년에 방탄소년단의 이 한국어 노래가 어떻게 세계 음악의 심장부라는 미국에서 그것도 1위로 데뷔했느냐,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우리 것 대단하다고 자랑하려고 꺼낸 게 아니에요. 저는 이 한 곡이 음악 역사에서 대체 어떤 벽을 부숴버렸는지 그 안쪽 구조를 여러분한테 낱낱이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1이라는 숫자 말고 그 밑에서 무슨 판이 뒤집혔는지가 진짜 이야기니까요. 사실 우리가 무심코 흘려듣던 이 노래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묵직한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언어의 문제, 시대의 문제, 그리고 팬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질서까지요. 끝까지 따라오시면 아마 이 노래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자, 먼저 배경부터 차근차근 깔고 갈게요. 빌보드 핫백이라는 차트, 이게 뭐냐면 미국 대중음악 전체의 심판대 같은 거거든요. 판매량, 스트리밍, 라디오 방송 횟수를 다 합쳐서 그 주에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간 노래를 딱 줄 세우는 표예요. 그런데 이 차트가 처음 생긴 지 무려 62년 동안 주로 한국어로 부른 곡이 1위로 데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한국어뿐이 아니에요. 영어가 아닌 언어로 부른 노래가 처음부터 정상에서 시작한 것 자체가 이게 최초였어요. 62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죠. 게다가 첫 주에 미국에서만 15만 유닛이 팔렸는데 그중 다운로드가 12만 9천 장, 실물 음반이 2만 장이었어요. 라디오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지갑을 열어서 만든 숫자라는 게 진짜 포인트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좋아서 스스로 사고 스스로 튼 거니까요. 이 노래가 실린 앨범 이름이 하필 비, 있을 존재라는 뜻이었는데 그 존재감을 차트 맨 꼭대기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새겨버린 거죠. 자, 여기까지가 그냥 팩트예요.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 놀라운 대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대목이 있어요. 방탄소년단이 미국 핫백에서 1위를 한 게 이번이 통산 세 번째였는데 그 세 곡을 딱 3개월 만에 몰아쳤거든요. 9월에 다이너마이트, 10월에 세비지 러브 리믹스, 그리고 11월에 이 라이프 고즈 온까지 그야말로 쉼표도 없이 정상을 3번 찍은 거예요. 이게 무려 42년 만에 최단 기록이었어요. 1977년에 비지스라는 전설적인 팀이 석 달 동안 3곡을 연달아 1위 시킨 이후로 이런 속도는 진짜 처음이었죠. 거기다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서도 1위, 디지털송 세일즈 차트에서도 1위를 찍었고요. 한 곡이 미국 안에서만 1등한 게 아니라 전 세계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차트에서도 동시에 1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만의 사건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구 전체가 이 노래를 제일 많이 들었다는 뜻인 거죠. 여기저기 정상을 그냥 싹 다 쓸어 담은 거예요. 어쨌든 이걸 지켜본 해외 매체랑 팬들 반응이 아주 볼만했는데 이 해외 반응들은 잠시 후에 몰아서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근데 이런 소식이 나오면 꼭 이런 비아냥이 따라붙어요. 영어도 아닌 한국어 노래가 어떻게 미국 1위야? 라디오도 안 틀어줬잖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음악 차트 분석가 크리스 몰란피도 이렇게 짚었거든요. 라디오라는 요소는 여전히 방탄소년단이 영어로 부르는 걸 더 선호한다. 그러니까 미국 라디오라는 판은 아직도 한국어 노래한테는 문을 반쯤 닫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석가가 냉정하게 짚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근데 선생님들, 저는 이게 오히려 무시무시한 반전이라고 봐요. 생각해보세요. 라디오가 등을 안 밀어줬는데도 정상을 찍었다는 얘기잖아요. 방송국이 억지로 띄워준 1위가 아니라 소소하게 팬들이 직접 사서 듣고 스트리밍을 돌려서 만들어 올린 1위라는 거니까요. 보통 미국에서 1위 하는 노래들은 라디오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오면서 사람들 귀에 억지로라도 익숙해지게 만들거든요. 정석이에요. 근데 이 노래는 그 정석을 통째로 건너뛰고 정상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비아냥이 오히려 이록을 더 대단하게 만들어주는 셈인 거죠. 힘도 없이 맨몸으로 산 정상에 올라간 것과 똑같은 거니까요. 그럼 라디오도 없이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봐요. 첫째, 장벽이란 벽 자체가 이미 금이 가고 무너지는 중이었어요. 비영어권 노래는 한국 주류 차트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거든요. 카뜻을 모르니까 감정이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두꺼운 벽을 팬덤이 통째로 넘겨버린 거예요. 둘째, 문화자본이라는 게 그동안 두툼하게 쌓였어요. 한국 문화를 즐기는 게 이제는 촌스럽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
한 발 앞서가는 세련된 취향으로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게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셋째, 이게 진짜 핵심인데 바로 스트리밍 시대의 팬덤 경제예요. 전엔 라디오 DJ가 문을 걸어 잠그면 아무리 좋은 노래도 위로 못 올라갔어요. 방송국이 문지기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팬들이 그 문지기를 아예 우회해서 다운로드랑 스트리밍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직접 정상에 밀어 올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라디오가 나발이고 뭐고 이 세 가지가 딱 맞물리니까 한국어 노래가 국 정상에 오르는 게 세상 기적이 아니라 시간 문제가 된 거예요. 방탄소년단은 그 시간 문제의 방아쇠를 제일 먼저 당긴 팀이었던 거고요. 소비자가 직접 왕을 뽑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럼 아까 예고했던 해외 반응들 지금 하나씩 풀어볼게요. 한국의 대표적인 매체 디 애틀랜틱의 에디터 레니카 크루즈는 상황을 이렇게 절묘하게 표현했어요. 지금 차트에서 가장 큰 노랜데 씨는 아마 이 노래를 못 들어봤을 것. 뜻이냐면 상에 떡하니 앉아 있는데도 정작 미국 일반 대중은 이 노래를 모른다. 그래서 믿기 힘들다는 거였죠. 스랑 빌보드 같은 매체는 아예 빌보드 62년 역사를 다시 쓴 1위. 라고 대문만하게 헤드라인을 뽑았고요. 반응은 매체보다 훨씬 더 뜨거웠어요. 어떤 팬은 가사 한 줄 못 알아듣는데 위로가 됐다. 고웠고 또 어떤 팬 한국 후렴을 전 세계가 따라 불렀다. 묘겼어요. 심지어 그는 이제 세계가 한국어로 노래한다. 고 감격하더라고요. 어쨌든 뜻도 모르는 언어가 누구 진짜 위로가 됐다는 거, 가사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마음이 움직다는 거, 이게 사학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였잖아요. 진심은 번역이 필요 없으니까요. 저는 그게 뭉클했어요. 근데 선생님들 이걸 그냥 방탄소년 대단하다, 뭐 구발 시원하게 들이켜고 끝내면 안 돼요. 이 사건의 진짜 무게는 완전히 있거든요. 한 언어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차트 꼭대기에서 울려 퍼졌다는 건 가 이제 번역 없이도 그냥 가는 신호예요.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고 부르는 거죠. 돈으로 억지로 밀어붙이는 힘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 좋아서 알아서 따라오게 만드는 힘이요. 이런 힘 주고도 못 사요. 어쨌든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 석자가 이 노래 하나로 전 세계 수억 명의 플레이리스트에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항상 100편을 트는 것보다 사람들이 좋아서 흥얼거리는 노래 한 곡이 훨씬 더 깊고 오래 남으니까요. 수백 편보다 강한 거거든요. 그리고 문이 한번 열리면 그 또 오는 후배 가들은 훨씬 수월하게 그 길을 밟게 되는 거예요. 벽을 본 사람의 값어치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사실 이 노래가 세상에 2020년이 대체 어떻습니까 온 세계가 갑자기 멈춰서서 다들 자친 채로 지치고 힘들었던 그런 때예요. 그 시기에 삶은 계속된다는 이 한마디가 벽을 훌쩍 넘어서 사람 마음에 콕 가서 박힌 거예요. 뜻은 몰라도 그 위로의 온도는 그대로 전해진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해 나를 끝까지 버티게 해준 노래.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래서 하는 숫자보다 이게 훨씬 더 값진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웃긴 건요. 이 노래 2026년 3월에 스포티파이에서 누적 10억 스트림을 넘겨버렸거든요. 방탄소년 곡 중에서 여섯 번째래요. 발매하고 5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딱 제럼 삶이 계속되는 것처럼 스트림도 지금까지 돌고 도는 거죠. 노래가 자기 제목을 스스로 증명해버린 이보다 마무리가 또 어디 있나 싶은 대목이에요. 그런 여기지. 이 채널 라이브 온 여러분이 버튼 딱 눌러주셔야 삶이 계속되듯 다음 이야기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구독이 후렴 오늘처럼 같이 딱 한번 신나게 따라 불러주실 거죠?